외신의 반응 이 정도면 푸틴을 거의 북한의 김정은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아예 통제가 안 되는. 통제가 안 되기 예. 때문에 뭐 인정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핵무기 자체가 워낙 그 파멸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너무 궁지로 몰렸을 땐 핵무기를 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뭐랄까 놔두는 전략이라고 할까요?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네. 이제 좀 추워지는 그런 상황에 돌입했는데 네. 이런 푸틴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다시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자극하는 이슈는 아닌가라는 고민도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결국 푸틴과 미국과의 어떤 갈등. 근데 어제 하루의 시장을 보시면 올해 이 키이우의 공습이 일어나고 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에너지 시장이 조금은 다소 강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.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강한 거는 미국의 긴축이었습니다. 결국은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또 미국의 긴축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유가는 2%의 급락을 보였습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다소 오르다가 미국의 긴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요. 뭐 이제 수요가 부진하다는 이유이겠죠. 아시는 것처럼 찰스 에반스 총재는 뭐 4.5%의 금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. 아니면 그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달러와 강세를 더 촉발시켰고 어제 유럽에서 좀 괜찮은 뉴스도 또 있었어요.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예. LDI 펀드들, 즉 연기금들이 소위 말해서 파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유동성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 이번 주 14일까지 마무리가 됐었는데 새롭게 늘리기로. 그렇죠. 했죠. 유동성 공급을 대책화하면서 예. LDI 펀드들에 대한 우려는 좀 잠잠해졌습니다. 그러면 파운드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. 파운드 자체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지금 모든 시장의 리스크는 다 미국의 긴축이 다 잡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우리가 걱정할 것들 지금 영국의 어떤 신용 리스크 그리고 푸틴이 지금 말 안 들어서 거의 뭐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까지 나오지만 예.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덮는 이슈가 미국의 긴축 이슈. 예. 또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맞았습니다. 긴축을 더 강하게 할 거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 더 강달러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좀 껄끄러운 이슈들을 다 제기시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렇군요. 대외 변수를 더 자극하면서 대내적인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두 번째 이슈가 네. 사실 저희들은 좀 소화한 내용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제 다시 또 급락 장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짙어졌습니다. 네. 아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% 이상 급락을 했고 마이크론도 2% 이상의 급락을 보였는데 그 배경이 업황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백악관에서 이 대중국, 자국의 기업, 즉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어떤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을 했습니다. 강력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굴기를 싹을 잘라놓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이로 인해서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 또 급락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뭐 시장 예상치로 하회했습니다만 그래도 바닥 심리 그리고 마이크론의 투자의 어떤 그 감사한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바다가 아닌가라는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 제재안은 안 그래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변동성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예, 삼성전자 실적도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지만 네. 주가는 이제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. 그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더 강하게 제한하겠다. 맞아요. 그럼 이 투자자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수출하게 되는 비중이 더 늘게 되는 게 아닌가? 반대로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일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.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따로 심사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라는
얘기는 나오지만 사실상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만만치 않거든요. 그렇군요.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물론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50% 이상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더 수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또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군요. 그러한 어떤 무역의 어떤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저희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.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나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을 통하는 길은 막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내지는 미국으로 직접 수출을 하라는 내용이라서요. 조금은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또 지쳐질 수밖에 없는. 오히려. 네, 아니면 투자의 방향성을 조금은 달리해야 되는 이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술주 투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맞아요. 같아요. 바닥이라고 해서 분명히 바닥은 잦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상승을 주기 자꾸, 위해서는 그쵸.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 네. 계속 함께 하시면 아마 해답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를 좀 기다리자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번 주 13일에 현지 시각에 예정이 됐는데요. 저희는 거의 주 후반에 가서야 확인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헤드라인 CPI, 즉 에너지와 음식료, 농산물을 포함한 물가는 전월에 8.3에서 8.1로 다소 낮아질 거로는 보고 있지만 문제는 핵심이죠. 코어 CPI라고 하는 주택이나 임금 상승률이 더 비중이 높은 쪽은 전월에 6.5%에서 6.6%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지난주 고용지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이후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에서 물가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장이라고 하면 주 초반부터 주중반까지는 이제 관망세, 잘해야 관망세 정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해야 관망.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. 그쵸. 라는 뜻으로 또 읽히네요. 자,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끝까지 세워보시죠.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.